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월요일마다 카페 스탬프를 채우며 근근히 버티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손끝이 조금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은 이야기는 너무도 비현실적이라 지금 말로 옮기는 순간 다시 그 장면이 눈앞에서 재생되거든요. 그날 아침 늘 그렇듯 출근길을 걷고 있었고 지하철 2호선에서 내리자마자 편의점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샀습니다. 종이컵 뚜껑에 작은 구멍으로 김이 길게 올라왔죠. 그리고 딱 2블록을 더 걸었을 뿐인데 우리 회사 건물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꿈이겠거니 악몽이겠거니. 지각의 일종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빈터에는 새벽에 내린 비가 얇은 거울처럼 고여 있었고 그 위로 지나가던 구름에 배가 뒤집혀 흘렀습니다. 철제 펜스엔 형광 노란띠가 슬쩍 감겨 있었고 통행금지 무단 출입 시 법적 조치 문구가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꺼내 회사 단톡방을 연 겁니다. 어디 아들? 농담 그만해. 누구야 몰카? 그리고 오늘 회의 9시 반 맞지? 메시지는 전송되었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회색 체크 표시만 조용히 늘어났습니다. 저기 손님.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돌려보니 작업복을 입은 중년 경비 아저씨가 펜스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여기 원래 회사 건물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어제부로 없는 겁니다. 어제요? 밤사이 철거 들어갔어요. 새벽 4시쯤 마무리. 안전진단 D등급 나왔다나요.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웃지 않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밤사이 마무리? 그럼 제 책상은요? 제 노트북, 제 머그컵, 제 쌓아둔 서류, 제 월요일은?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긴 사연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들어주세요. 나도 누군가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그날도 알람은 6시 30분에 울렸고 저는 눈을 비비며 침대 옆에서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습관처럼 뉴스 앱을 열어 태풍 북상과 환율 변동 같은 제목 사이를 내려보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면도 크림을 닦아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930 킥오프 1100 VP 화상 20. 고객사 데모 퇴근길에 장을 좀 볼까 냉장고는 마치 대답하듯 낮게 웅웅거렸고 저는 바나나 하나를 집어 베었습니다. 씹는 동안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살짝 저렸는데 그조차 익숙한 감각이라 별 생각 없이 삼켰지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넥타이를 멜까 하다가 월요일부터 너무 빡세게 굴지 말자며 재킷만 걸쳤습니다. 지하철 칸마다 사람들의 피곤이 눈 밑에 그림자처럼 늘어져 있었고 벽 광고 속 유학생은 과하게 화냈죠. 출구 계단을 오르자 비 냄새가 묻은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현관 앞 편의점에서 아메리카노를 샀고 계산대 뒤에 아르바이트생이 늘 그거죠?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그 표정이, 그 모든 규칙성이 그날의 균열을 더 큰 충격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길을 잘못 들어선 줄 알았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제가 지금 서 있는 블록이 정말 그 블록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회사 주소는 분명 성산구 느를로 산책기로. 길 이름 숫자 지도상의 점.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 앞엔 건물의 흔적만 있었습니다. 타일 몇 장, 기둥 자국, 벽의 그림자 같은 윤곽. 페인트가 벗겨진 벽체 단면이 층층이 펼쳐져 미장한 케이크처럼 보였고 전선은 끊긴 혈관처럼 허공에서 매달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단톡방에 메시지를 쏟아냈죠. 누가 일찍 왔어? 현관 앞인데 왜 아무도 없어? 알람 울린 사람? 읽음 숫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프로필 사진 아래에 회색 점이 촘촘히 찍혔지만 아무도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철거했다고요?
경비 아저씨는 지겹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동안 가림막 치고 장비 들어오더니 갑자기 속전속결이더라고요. 요즘은 건물도 참 빨리 없어져요. 근데 저희는 아무 공지도 못 받았는데요. 글쎄요. 뭐 위에서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았겠죠. 요즘 세상에 그런 일 흔하잖아요. 아저씨의 말은 사실이면서 동시에 잔인했습니다. 흔하다. 네, 어쩌면 흔했겠죠. 하지만 제 월요일이, 제 책상이, 제 작은 세계가 흔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펜스 너머로 손을 뻗어 그 빈터의 공기를 한 줌 만져보듯 쥐었다가 허공을 쥔 채 손가락을 오므렸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위잉 심장이 함께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다들 본사로 바로 와. 주소는 메일 확인. 본사요? 제2본사. 긴급 상황. 택시 타고 와. 제2본사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회사는 우리 건물 하나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작은 회사였으니까요. 저는 2번 망설이고 결국 펜스에 붙은 전화번호를 찍었습니다. 성산구청 도시정비팀. 전화를 걸었고 기계적인 음성 뒤에 실무자가 연결되었습니다. 여기 성산구 느를로 산책길 5 건물. 오늘 보니 철거간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긴급 철거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입주사 공지도 없이요? 입주사 공지가 없는 건 이상하네요. 일반적으론 관리사무소 통해 혹시 연락망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저희 회사 지금 아무도 상황을 몰라요. 그럴 리가. 잠깐만요. 입주사가 에이펙스 랩스 맞죠? 맞습니다. 담당자 메모에 연락 두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연락 두절이요? 네. 금요일 오후부터 전화 수신 불가라고. 제 귓속에서 벌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우리는 야근을 했고 10시 반까지 불이 환했습니다. 대표가 피자 2판을 시켜주며 월요일에 제대로 붙자고 웃었거든요. 금요일 오후부터 연락 두절? 그때 팀장에게서 위치 링크가 하나 더 왔습니다. 제2본사 주소 글산동 오름길 7, 5층. 10시 집합.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지도 앱을 열었고 파란 점이 또 다른 곳에 찍히는 걸 보았습니다. 세상은 돌연 2개의 직장을 가진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나는 오늘 아침 사라졌고 하나는 모르던 곳에서 갑자기 생겼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라디오 볼륨을 높이는 순간 갑자기 회사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월요일 때 늘 지각하던 개발자 민호 자음에 힘을 주며 또박또박 말하던 영업팀 수진, 사무실에 식물을 반쯤 죽였다 살렸다 하던 디자인팀 소영, 그들에게 오늘 아침은 어떤 얼굴로 나타났을까. 제2본사라고 찍힌 건물은 외관부터 임시 숙소 느낌이 났습니다. 새로 칠한 듯 페인트 냄새가 어렴풋했고 5층 버튼 옆엔 투명 테이프로 붙인 A사 용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에이펙스 랩스 임시 사무공간. 문을 열자 내부는 급히 빌린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팀장은 팔짱을 끼고 서 있다가 저를 보자 손짓했습니다. 왔냐? 다들 모이면 얘기하자. 팀장님 대체 뭐예요? 나도 아침에 알았다. 팀장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과거형으로 변한 느낌이었어요. 알았다. 늦었다. 이미 9시 45분.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소규모 스타트업이니 해봐야 30명 남짓. 우리는 동그랗게 앉았고 가운데 테이블에 종이컵이 줄지어 섰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설탕 스틱은 봉지가 뜯기지 않은 채 쌓였죠.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아침 상황은 봤지. 건물 철거는 회사가 통보를 받았어야 하는데 내가 금요일에 들은 내용과 달라. 금요일에 뭐라고 했는데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월요일 오전에 정밀 안전 점검만 한다고 했다고 대표가 말했거든. 대표는요? 연락 안 된다. 반응들은 분노와 불안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대표가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월급은요? 장비는? 고객 데이터는?
법적으로 이거 말이 돼요? 팀장이 손바닥을 내리치듯 흔들었습니다. 우선 월요일 회의에 참여해야 할 고객사에게는 내가 연락했다. 긴급 이전이라고. 데이터는 어제 백업된 분량까지는 AWS에 살아있어. 어제요? 어제는 일요일인데요. 토요일 새벽에 스냅샷 뜬 게 있다. 어쨌든 지금 가능한 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급여부터 지키는 거야. 우리 급여라는 말에서 모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급여는 삶의 쌀자루랄까요? 분노보다도 먼저 쌀이 떨어질 공포가 밀려드는 법이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회사 도메인 메일이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서버를 찾을 수 없습니다로 바뀌어 있었고 슬랙 워크스페이스는 오너가 해지 문구를 띄웠습니다. 이러면 증거도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법무 담당 대리가 낯빛이 하얗게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해지된 도메인은 복구 요청할 수 있어. 하지만 일단 대표가 있어야 하지. 대표가 우리를 버렸다면요? 버렸다고 단정하지 말자. 그럼 사라진 거죠. 법무 대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버림과 실종 사이 그 말의 차이가 그날만큼 잔인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요? 점심 무렵이 되자 여러 방향에서 사실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흘러들었습니다. 어떤 건 구청에서 건너온 말, 어떤 건 고객사에서 들었다는 말, 어떤 건 친구의 친구가 봤다는 인터넷 게시글 대표가 전세 사기 얽혀서 도망갔다더라. 세금 체납으로 건물 압류 조짐이 있었대. 안전진단은 구실이고 사실은 임대료 분쟁이라던데. 이야기들은 서로 모순되면서도 묘하게 모든 방향으로 같은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엉망으로 만든 그림. 저는 속으로만 물었습니다. 그럼 그 금요일 밤의 피자는 뭐였죠? 월요일에 제대로 붙자는 그 말은요? 그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물음은 제 입술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식도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희망의 마지막 잔량까지 잃을 것 같았거든요. 점심을 대충 삼키고 저는 법무 대리와 함께 성산구청으로 갔습니다. 대기표를 뽑아 앉아 있으니 천장형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바뀔 때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담당 창구의 유리 칸막이에 얼굴을 가까이 댈수록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우리 차례. 성산구 느를로 산책길 5 철거 경위와 입주사 통지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빠르게 쳤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D. 지난달 말 1차 통보, 2주 전 2차 통보, 금요일 최종 통보. 입주사 에이펙스 랩스 연락은요? 최종 통보 시 관리사무소 통해 일괄 공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회사와 연락이 두절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관리사무소랑 임대인 사이에서 직원은 말을 흐렸습니다. 법과 서류와 행정으로 쌓아 올린 안전한 문장이었지만 우리의 월요일을 구해주진 못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 민원실에도 들렀습니다. 도난과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회사 자산, 개인 물품, 고객 정보 무엇이 어디까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기록이라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담당 경찰은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는 다르다는 말을 반복했고 우리는 그 말에 어감해서 도움을 주고 싶지만 권한이 없다를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등기과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대표 이름은 변함없이 거기 있었고 주소는 우리가 알던 그 건물이었으며 비고란에 작은 글씨가 눈에 걸렸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진행 중. 법무 대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거 오래된 싸움이었네. 우리는 왜 몰랐을까? 대리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직원이니까요. 직원에게 알려지지 않는 싸움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 말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직원은 회사의 전부처럼 일하지만 회사의 전부를 알 순 없다. 그 상식이 월요일 오후에 제 심장을 쯧하고 눌렀습니다. 한편 새로 만든 임시 단톡에는 팀장 공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개발팀 어조는 고객사 세 곳 대응, B조는 백업 검증. 세일즈팀은 이번 주 미팅 일정 전면 재조정. 사유는 이전으로 단일화.
회계총무는 급여 4대 보험 퇴직금 상태 긴급 점검. 우리는 살아있는 회사인 척 움직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심장 박동이 멎은 환자에게 가슴 압박을 하듯이요. 누군가는 모니터 앞에서 울었고 누군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씹지도 삼키지도 못한 분노를 엔터로 내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창밖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35살의 남자였고 오늘 아침 건물을 잃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월요일이 있고 그 월요일에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풍경이 있는데 내 풍경은 오늘 전원이 내려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은 평소보다 2배쯤 넓어 보였습니다. 사라진 건 회사 건물인데 왜 내 방이 비어 보일까요? 잠깐 서 있다가 소파에 주저앉았고 테이블 위에 회사 열쇠가 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작은 열쇠는 문을 열 수 없게 되었죠. 열 수 있는 문이 사라졌으니까.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디자인팀 소연 씨였습니다. 네, 소연 씨. 죄송해요, 이런 시간에.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더 미칠 것 같아서. 저도요. 대표가 메시지를 올렸다가 지웠죠. 네, 그건 나도 봤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펜스 너머로 회사 자리 보면서 이상한 생각했어요. 어떤? 우리가 달마다 펼쳐놓던 목업들 있잖아요. 색을 조정하고 폰트 크기를 바꾸고 픽셀 단위로 맞추던 그 작업들이 다 어딜 갔을까요? 그게 바람처럼 사라진 게 아닐 텐데. 분명 어딘가에는 남아 있을 텐데. 근데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죠. 네,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존재했는데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갈랐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붙이고 있던 이건 실화야라는 붕대를 조용히 찢었습니다. 그날 밤 회계팀 수연에게서 단체 메시지가 왔습니다. 급여 계좌 오늘부로 지급 보류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 법인 계좌 지급 제한 가압류. 내일 오전 변호사 동행 예정. 가압류라는 단어는 칼날이었습니다. 자음이 다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 침대 끝에 앉아 그 단어를 한 번씩 읽고 읽는 동안 각각의 방식으로 조금씩 무너졌을 겁니다. 누군가는 분노로, 누군가는 술로, 누군가는 잠으로, 누군가는 지독한 청소로. 저는 밤 11시에 갑자기 창고를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가져왔던 예비 모니터 리플렛 샘플, 고객사에 보냈다가 반송된 USB, 그리고 팀 워크숍 스티커가 붙은 빈 노트. 저는 그것들을 꺼내어 바닥에 펼쳤습니다. 내 앞에 작은 고고학 현장이 생겼습니다. 저 물건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무게가 있었고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사 건물이 사라졌어도 모든 것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아주 잠깐 아주 조용히 나를 살렸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노트북을 켰고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출근했더니 회사 건물이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 건물이 없었다. 문장을 적는 동안 손가락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기록은 방 안의 공기를 바꾸는 일과 비슷했습니다. 환기를 하듯 얹힌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새 공기를 들여오는 것.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시간 순대로 가능한 정확히 그때의 감정과 함께 적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말투, 펜스에 붙어 있던 경고. 문구의 폰트, 팀장의 굳은 턱, 법무 대리의 희미한 욕설, 소연의 전화 속 숨. 쓰다 보니 그 모든 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내 문장 안에서는. 며칠 뒤 우리는 제2본사에서 매일 아침 10시 정각에 스탠드업 미팅을 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참 이상해서 24시간을 무너뜨리던 공포도 10분짜리 목소리의 리듬으로 잠깐 정지시키더군요. 팀장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목적 고객 서비스 정상화율 70%. 오늘 체크 자산 목록 1차 정리. 오늘 숙제 각자 살아남기 리스트 한 줄씩 작성. 마지막 줄에서 모두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말했죠. 도시락 먹고 설거지. 엄마한테 전화하기. 집 화초에 물 주기.
퇴근 후 팔굽혀펴기 10회. 그 작은 문장들이 인간을 회복시켰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오후엔 회사 곳곳에 퍼즐 조각이 찾아왔습니다. 고객사에서 보낸 접속 로그, 구청에서 보내준 통지. 스캔본 예전 격리 직원이 남겨준 엑셀 파일, 공급업체 사장님이 사진으로 찍어준 재고. 퍼즐은 완벽히 맞춰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충의 형체가 드러났죠. 대표는 임대인과 장기간 분쟁 중이었다. 건물은 안전진단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철거는 예정되어 있었다. 회사 내부 공지는 끝내 없었다. 어떤 점은 허술했고 어떤 점은 의도적이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대강의 진실.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라 그저 빼먹힌 것이었다. 설명과 예고에서 최소한의 예의에서.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 건물 대신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월요의 농담, 누군가의 자리에 놓인 작은 간식, 복도에서 들려오는 킥보드 바퀴 소리, 화이트보드에 누군가 남겨놓은 화이팅 낙서, 그게 회사였습니다. 벽과 천장과 주소가 아니라. 물론 현실은 차갑습니다. 급여와 계약과 속한 감각을 담보하는 건 대개 주소니까요. 하지만 주소가 사라졌다고 우리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제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소연이 그랬습니다. 우리 다음 회사에서는 화분 이름부터 먼저 지어요. 왜? 이름이 있을수록 없애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회복은 이름을 붙이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요. 한 달쯤 지나 제 본사는 더 이상 임시 같지 않았습니다. 간이 테이블 사이에 작은 선반이 들어왔고 한쪽 벽엔 우리의 새 워드마크가 붙었습니다. 전보다 단단해진 글자체였어요. 법무 대리는 새 법인 절차를 설명했고 회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당금과 고용보험 관련 안내를 프린트해 배포했습니다. 오늘의 월요일 담당 민우. 네, 오늘은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농담이 사무실 공기 반죽에 천천히 섞였고 바삭하게 구워졌습니다. 사람은 참 대단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대단한 줄도 모른 채 대단한 일을 해냅니다. 요 며칠 전 저는 일부러 그 빈터를 다시 지나갔습니다. 펜스는 여전히 서 있었고 흙 냄새는 덜 날아갔습니다. 펜스 위에 새 전단지가 몇 장 붙어 있었고 누군가 마커로 작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 잘 살고 있나요? 저는 펜에서 뚜껑을 빼고 그 아래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네, 잘 살아보려 합니다. 그렇게 쓰고 나니 가슴에서 오래된 돌멩이 하나가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바지 주머니에 있던 회사 열쇠가 딸랑 울렸고 저는 그 열쇠를 펜스 바깥 흙을 살짝 파고 묻었습니다.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이라면 그 열쇠는 땅을 열어야지요. 그래야 새로운 뿌리가 내릴 테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그날을 어떻게 견뎠나요?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모아보았어요. 내가 쓴 문장, 동료의 웃음, 회의실 유리창에 남은 손바닥 자국, 화분. 흙냄새, 등받이에 걸린 카디건의 체온, 다음 주에 보자며 적어둔 포스트잇. 건물은 사라졌고 주소는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건넨 시간과 손짓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회사란 월요일 아침마다 나를 부르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걸요. 어쩌면 당신도 지금 비슷한 빈터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펜스 너머를 보며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부디 오늘의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사라진 건 건물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월요일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회사 아닌 우리 자신을.